사주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 사주에 묘목이 있네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어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묘목, 즉 사주에서 토끼를 상징하는 이 글자 하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내 성격과 돈, 인간관계, 직업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나 묘일주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셨던 분, 묘목이 많으면 좋다는데 왜 나는 돈이 안 모이지? 하셨던 분, 사주에 목이 많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의문들이 꽤 많이 풀리실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거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묘목이라고 남겨보세요. 비슷한 분들끼리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위로가 됩니다. 묘목이란 무엇인가? 토끼가 품은 봄의 에너지.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사주에는 12가지 지지가 있습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 12글자인데요. 묘는 그중 네 번째 글자로 방향으로는 정동, 계절로는 봄의 한가운데,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를 상징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봄이 가장 무르익는 시절. 묘목은 바로 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이라도 잎목이 아직 땅속에서 밀고 올라오는 새싹의 힘이라면 묘목은 이미 땅 위로 줄기와 잎이 펼쳐진 무성한 식물, 혹은 부드럽고 유연한 풀과 꽃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잎목이 겨울을 뚫고 나오는 죽순이라면 묘목은 봄날 양지 바른 곳에 한껏 퍼져있는 보들보들한 봄풀입니다. 그래서 묘목의 성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럽지만 질기다. 빠르지만 날카롭다. 유연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 성질을 이해하면 묘목을 가진 사람의 성격, 재물운, 인간관계가 왜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묘목 일주월주 연주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읽는다. 많은 분들이 묘목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연주인지, 월주인지, 일주인지, 시주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묘목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꽤 달라집니다. 연주에 묘목이 있으면 어린 시절,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환경에 묘목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자라면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정 환경이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분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 중 한 분이 섬세하고 정서적인 분이셨을 확률도 있지요. 월주에 묘목이 있으면 청소년기부터 사회에 나오는 시기까지 묘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 형제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주 묘목은 특히 직업적 감각과 창의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을 잘하는 편입니다. 일주에 묘목이 있으면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본인의 성격과 체질에 영향을 줍니다. 사주에서 일지, 즉 일간 아래 자리에 오는 글자는 본인의 내면과 배우자, 자리를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묘목 일지를 가진 분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여도 속은 의외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주에 묘목이 있으면 자녀운이나 말년, 노후의 삶과 연결됩니다. 시주 묘목은 노후에 창의적이거나 문화적인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자녀가 예술 미디어 교육 쪽과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묘목이 강한 사람의 성격 부드러운 칼날. 묘목의 기운이 강하게 사주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성격적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감수성과 직관이 뛰어납니다. 묘목은 봄의 한가운데 생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 변화나 분위기의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빠르게 감지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를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때는 상담사, 카운슬러, 교육자, 예술가로서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단점이 될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스스로 소진되거나 필요 없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저는 왜 이렇게 남의 감정에 쉽게 상처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묘목이 강하게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 겉은 순하지만 고집은 강합니다. 묘목을 보고 부드럽고 온순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푸른 바람에 눕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묘목이 강한 분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도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에서는 의외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아니,
내 생각은 달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답답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뒤끝 없이 부드럽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세 번째, 속도가 빠릅니다. 묘목은 봄풀처럼 빠르게 자랍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느리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는 빠른 상황 판단과 민첩한 대처 능력이 됩니다. 단점이 될 때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신미안과 취향이 있습니다. 묘목은 꽃, 식물, 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기운이 강한 분들은 대체로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고 공간이나 색감,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옷을 고르거나 인테리어를 꾸밀 때 감각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예술적인 취향이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묘목과 재물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패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묘목이 강한 사주에서 재물운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주에서 재물을 보는 기본 틀은 재성입니다. 재성은 내 일간이 극하는 오행인데요. 묘목 자체는 목이기 때문에 묘목이 일지에 있는 분의 경우 일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물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만 짚겠습니다. 묘목이 많은 사주에서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중 하나는 비겁의 과다입니다. 비겁이란 쉽게 말해 나와 같은 에너지입니다. 형제나 친구, 동업자와 같은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일간과 오행이 같은 글자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목일간을 가진 분이 사주에 묘목, 인목, 간목, 을목이 많으면 비겁이 강해지는 구조인데 이럴 경우 재성을 극해서 재물을 흐트리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왔는데 주변에 손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주고 가족을 도와주고 같이 사업하자는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를 보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버는 만큼 나가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목일간이 아닌 예를 들어 금일간이나 화, 일간을 가진 분의 사주에 묘목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일간 입장에서 목은 재성이 됩니다. 묘목이 재성이 되는 구조에서는 묘목의 기운이 곧 돈과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다만 묘목 재성이 너무 강하거나 합충이 심하면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묘목과 돈에 관해 현실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을 정리하면 감각적인 소비를 즐기는 편입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에 돈 쓰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심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지출이 늘어납니다. 빠른 판단력 덕에 투자 기회를 잘 잡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흐르게 하는 방식이 더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리는 현실 조언은 이렇습니다. 저축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반드시 분리하세요. 묘목 기운이 강한 분들은 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묘목의 진짜 특징.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묘목이 많으면 무조건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묘목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술가가 되거나 감성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주는 하나의 글자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전체적인 조합과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묘목이 강해도 금의 기운도 함께 강하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화가 강하면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방향으로 에너지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묘목은 약하고 소심한 글자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묘목은 봄풀처럼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묘목이 강한 분들은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눕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주 상담에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도 버티게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 중에 묘목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힘들어도 버텨내는 힘이 이 글자 안에 있습니다. 묘유충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묘와 유는 서로 충하는 관계입니다. 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는데요. 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충은 기운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기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오히려 변화와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 이직, 새로운 시작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변화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충의 시기에는 건강과 이동, 계약과 관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묘목이 용신이면 토끼해에 무조건 좋다.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묘목이 내 용신, 즉 내 사주에 도움이 되는 기운이라면 묘년에 좋은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는 항상 균형입니다. 좋은 기운도 너무 넘치면 부담이 됩니다. 묘목과 인간관계 끌리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묘목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일까요? 잘 맞는 관계. 묘목과 가장 잘 맞는 글자는 해미입니다. 해묘미는 목의 삼합이라고 해서 서로 에너지를 돕고 완성해주는 관계입니다. 이 글자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묘목은 인과 같은 방합을 이루어 목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인묘진이 모이면 봄의 에너지가 한껏 살아납니다. 부딪히는 관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화는 충 관계입니다. 유금일주나 유금이 강한 사람과는 초반에 끌리면서도 갈등이 생기거나 오래 함께하면 마찰이 잦은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다른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과 팀에서의 묘목. 묘목이 강한 분들은 혼자서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좋은 파트너가 있을 때 훨씬 더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조용히 담당하는 쪽이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팀, 전문직, 프리랜서, 창작 분야에서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목과 건강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 사주에서 목은 신체적으로 간, 담, 근육, 신경계, 눈과 연결됩니다. 묘목이 과하게 강하거나 충을 맞는 시기에는 이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묘목이 강한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건강 패턴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장하면 눈이 피로해지거나 어깨와 목이 굳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만큼 수면의 질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보다 충분한 수면과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묘목의 성질상 이런 부분을 점검해두면 좋다는 안내입니다. 건강은 사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묘목을 가진 당신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묘목은 봄의 에너지, 생명의 유연함, 그리고 부드럽지만 질긴 힘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기운을 사주에 가진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현실 점검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감수성을 소진시키지 마세요. 묘목이 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흡수합니다. 이게 장점이지만 과하면 내가 소진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둘째, 속도를 믿되 한 번은 멈추세요. 빠른 직관은 묘목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큰 결정 앞에서는 그 직관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왜 이게 좋다고 느끼지? 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동적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은 구조로 관리하세요. 묘목 기운이 강한 분들은 흐름을 만드는 데 능하지만 가두는 데는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 저축, 통장 분리, 지출 한도 설정 같은 구조적인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관계에서 참음이 습관이 됐다면 점검하세요. 부드럽게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묘목 기운이 강한 분들은 갈등을 피하려다 자신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내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봄의 에너지답게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묘목은 봄입니다. 봄은 시작의 계절입니다.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묘목, 사주의 토끼 기운에 대해 성격부터 재물, 인간관계, 건강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묘목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다. 유연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 사주는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운의 패턴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목 같은 목이지만 묘목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이 글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묘목의 특징 중 나와 딱 맞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